종목공감 테마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 시간을 미리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앞서서 어제 발표가 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관련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군이 될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순우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업종군이 있을 텐데요. 오늘 특별히 준비하신 업종군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좀 업종군이라기보다는 예. 좀 투자의 한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네, 시적절하다라는 말들 많이 쓰죠. 좀 시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시기 적절한 그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시기라면은 뭐 정치적 시기도 있을 것 같고, 뭐 계절적 시기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시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지난 월요일이 일단 봄의 첫 관문이라는 뭐 입춘이었죠. 물론 아직 거리에 눈이 좀 쌓여 있어서 봄이 예. 아직 뭐 몸소 체험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제 또 계절은 언제 추웠냐는 듯이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좀 이를 대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반영, 즉 주가가 좀 어떤 재료보다 미리 움직인다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건데요. 경기가 바닥일 때 이미 주식은 바닥을 찍고 오르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주가가 경기가 고점일 때 주가는 이미 좀 먼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좀 쉽게 테마와 이슈로 보자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도 있죠. 특히 최근에 예를 들면 대선 관련주 들 수 있겠습니다. 뭐 대선 전에는 기대감으로 막 상승을 하다가 정작 대선이 끝나다가 주가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뭐 이미 나타난 재료는 시장에 좀 미리 반영됐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좀 모든 사업에도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을 성공하려면 초기 시장에 진입해야지 이미 성공이 막 붐이 일고 있는 사업에 들어갔다가는 또 실패하는 분들을 또 꽤 많이 주위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면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입춘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시기에 맞는 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뭐 하경민 앵커께서는 봄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혹시 어떤 건가요? 봄 하면은요. 네네. 일단 여성들의 의상이 하늘하늘해진다는 거, 그리고 나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예. 역시 여성분이니까. 일단 봄 하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아집니다. 뭐 벚꽃놀이라든가 야유회, 여행, 등산 등 일단 야외 레저 활동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기업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따뜻한 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먼저 앞서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기적절한 투자 방법을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레저 활동과 관련한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예.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기업은 삼천리 자전거라는 기업입니다. 국내 생활용 자전거의 6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죠. 뭐 아팔란치아라든가 레스포, 하운드, 넥스트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자전거 완성차 기업에서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레저용 고급 자전거 브랜드인 참 좋은 레저를 또 자회사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매출은 1,100억 원, 영업이익은 100억 원가량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일 뿐만 아니라 전년도 대비 매출은 약 25%, 영업이익이 무려 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폭발적인 성장의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이 아주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이 크게 일어날지 성장 모멘텀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삼천리 자전거는 사실 지난해 7월경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네. 뭐 당시 주가는 7,000원이었고요. 당시 목표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지금 딱 그 가격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뭐 하경민 앵커께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정부 주도의 자전거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1,700km가 넘는 대우나 주변에 자전거길이 또 설치가 됐고요. 또 이에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추가로 2,100km가 넘는 또 자전거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자전거 보급률은 약 12%에서 15%, 10% 중반대에 불과한데요. 혹시
선진국의 자전거 보유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네, 이것보다는 훨씬 높으니까 질문을 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얼마나 높나요?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일단 제일 선진국이라고 보여지는 유럽의 경우에는 70%에서 80%까지 육박하고요. 예. 일본은 40%가 넘는 수준입니다. 뭐 유럽에 따져서는 지금 국내가 약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고요. 일본으로 봤을 때도 아직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죠. 그냥 단순히 따졌을 때 일본 정도만 가도 약 3배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임대 사업입니다. 서울 여의도라든가 송파 등 그리고 고양시나 창원 같은 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이 공공임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삼천리 자전거가 여기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공공임대 자전거 산업은 여러 명이 나눠 타기 때문에요. 교체 주기가 매우 짧다는 또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 생산 업체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일단 자전거 산업 자체의 구조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뭐 이에 대한 증거로 연평균 자전거 시장이 15%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에 평균 판매가도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정말 한강변에 보면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봄이면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타게 될까요? 또 공공 임대 사업도 계속해서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자전거 관련한 삼천리 자전거 좀 유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여는 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발표를 했는데 자전거 쪽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자전거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이제 다른 투자 포인트를 몇 개 짚어드릴 네. 텐데 그 안에 이 내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기에 자전거가 포함됐다는 건데요. 이거는 한참 동안 주식시장을 시끄럽게 했던 바로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대기업을 좀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살리자라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 자전거 산업 내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다는 점 이 점과 또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갖게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동방성장위원회의 발표와 좀 부합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또 호재가 얼마 전에 나왔죠. 지난 1월 21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자전거를 올해 말까지 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자전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전거 산업에 투자를 하는 올해가 원년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는 정부에 따른 수혜로 좀 생각해서 투자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대리점의 프랜차이즈화를 삼천리 자전거가 시키고 있는데요. 이 대리점의 프랜차이즈화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AS가 안 됐던 자전거가 각 점포 어디 가도 AS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산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꼽혀왔는데요. 삼천리 자전거가 여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나섰기 때문에 점유율의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또 전기 자전거입니다. 이 전기 자전거 뭐 작년 한 해 또 이슈가 됐던 적도 있는데요. 네. 뭐 전기 자전거는 또 하나의 생활교통 수단. 일단 고령화 인구들은 자전거 타기가 좀 힘들 때 편하게 탈 수 있고요. 또 오토바이보다는 덜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 수단으로서 또 널리 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철강 산업에서는 굉장히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좀 위험하고 자전거는 체력적인 소모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들과 납품 계약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 이 네 가지 정도를 또 추가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삼천리 자전거 사실 지난해에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점이 한 11,000원을 넘어섰었다가 지금은 좀 주정을 받으면서 10,000원대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지금 접근을 한다면은 고점을 어느 정도까지, 목표점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볼까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입니다만 예. 일단 주가라는 건 탄력을 받으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또 주가의 그렇죠. 특성이잖아요. 그만큼 회사가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실적이 조만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이 25% 늘고 영업이익은 무려 500%가 넘었는데 이 이유는 그동안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마케팅 비용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작년부터는 이제 이익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또 실적도 알아봐야겠죠. 사측은 매출 1,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수입이 많은 특성 때문에 최근 원화가 굉장히 강세죠. 이에 따른 수혜도 또 입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150억 이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이것을 볼 때 매출이 또한
20% 이상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또 50%가 넘는 또 고성장세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만 한 해만 500% 넘어갔다. 이것은 그냥 한 해 이벤트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도 다시 고성장을 한다는 건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50% 이익 성장에 따라서 50% 정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15,000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의 특성상 N자형 상승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강한 상승을 기대를 해보면서 삼천리 자전거 오늘 이 시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